시청자를 가스라이팅하지 않는 김용민 TV 김용민 브리핑 2025년 10월 30일 목요일 아침 시작했습니다. 자, 에이펙 정상회의가 이어지고 있죠. 어제 한미 정상회담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핵 연료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게 전원 보도가 아니라요.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직접 올린 글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설득이 주효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오늘 경주, 현재 기온이 5도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 18도로 예상됩니다. 자, 지금 고향의 날씨는 좀 흐리죠? 네. 오늘 아침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큰 날씨를 보이겠다고 합니다. 현재 기온이 7도고요. 오늘 낮에 고향 최고 기온이 18도로 예상됩니다. 각별히 날씨가 상당한 일교차를 보이는 만큼 옷차림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예고돼 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도 있고요. 내란 특검이 오늘 오전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은현장 씨를 부릅니다. 국정감사에 은현장 씨를 부르게 되는데요. 가세연 관련한 질의와 답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들 어떤 이슈에 주목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16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견딘 한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 어제도 전해드렸는데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로 불렸던 이 사건, 세상은 부녀를 존속 살인범으로 근친상간의 괴물로 몰았습니다. 아내이자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누명 아래 아버지는 15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달랐지요. 재심 끝에 지난 28일 법원은 아버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강압 수사, 왜곡된 조서가 밝혀진 것입니다. 아버지는 집사람을 잃은 게 제일 절통하다라면서 눈시울을 붉혔고, 딸은 내 말 한마디가 아버지를 감옥에 가게 했다면서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은 여태까지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안하다 한마디 못하냐. 유족이자 억울한 피해자의 전류가 이어졌습니다. 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다면 대한민국 검찰이 아니지요.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이런 놈들이 개혁은 또 하기 싫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꼬라지를 봐야 합니다. 참 우리 국민들의 심사도 보통 뒤틀린 게 아닙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의 한 구청 재난안전상황실 한 명의 공무원이 수십 개 CCTV와 신고 전화를 오가면서 숨가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동시에 터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야간 근무를 혼자서는 공무원의 말에는 피로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는 2인 1조 4교대 체제로 인력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20곳이 권고 기준인 8명조차 채우지 못했고 일부 구는 고작 4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니 주말과 야간에는 결국 한 명이 모든 업무를 다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CCTV 감시부터 신고 접수, 유관기관 통보까지 말 그대로 재난 대응에 구멍이 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재난 상황실은 현장 대응의 두뇌, 브레인이라면서 정부의 예산 지원과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어제 서울 광화문에서는 이태원 참사 3주기 추모식이 있었죠. 유가족과 시민 1000여 명이 보라색 리본을 달고 희생자를 기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아들을 잃은 송혜진 씨의 말입니다. 지난달에 불쑥 전화가 왔어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제 얘기를 하겠어요.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걸려온 상담 전화였는데 위로가 아니라 또 하나의 상처였다는 것입니다. 참사 3년이 지났지만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트라우마는 여전히 깊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치유해야 할 국가 트라우마 센터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의 없는 상담 시도에 잘못된 기록까지. 한 피해자는 성인인데 상담 기록에 2살로 적혀 있었고 증상 평가 점수도 엉터리였습니다. 심각한 고위험군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돼서 후속 치료가 중단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상담이 아니라 조사받는 기분이라며 분노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추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은 내담자가 사망할 때까지 관리하는데 한국은 3년이 지나도 기록이 없다, 이런 말만 되풀이한다는 것이죠. 이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전화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기본적인 소양과 전문 지식이 있는지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보완 수사권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그 근거가 될 통계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법사위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검찰에 전체 보완 수사 현황과 강제 수사, 소환 조사 통계 자료를 요청했는데 대검찰청은 별도로 작성 관리하지 않아 제출하기 어렵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불과 하루 전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국정감사에서 보완 수사로 진범이 밝혀진 사건이 하루 50건 넘게 보고된다. 무려 하루 50건, 1년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하루에 50건? 네. 근거가 뭐냐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근거는 밝힐 수 없다, 이러고 있어요. 말과 달리 실제 통계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검찰은 현재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창익 인권여대 사무국장도 그런 말씀하셨죠. 만약 보완 수사권이 보장된다면은 도로 검찰로 돌아간다. 예. 그래서 절대 보완 수사권마저 주면 안 된다. 검찰은 그냥 기소권만, 또 공소유지권만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박은정 의원은 검찰은 통계도 없이 무제한적 수사권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대로라면 검찰청은 결코 폐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줄었습니다. 아니, 다주택자에게 물리는 게, 특히 고가의 주택 소유자에게 물리는 게 종합부동산세 아닙니까? 근데 1인 1가구의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가 줄었다니요. 그것도 3년 사이에 40% 넘게 줄었다는 것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주택자는 평균 89만 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냈습니다. 2021년에는 153만 원이었는데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 셈이지요. 다주택자의 부담도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평균 종부세는 2021년 616만 원에서 지난해 286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정부의 감세 정책이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어느 정부? 윤석열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과세 기준을 완화하고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95%에서 60%로 대폭 낮췄습니다. 다주택자 최고 세율도 6%에서 5%로 인하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종부세의 본래 취지, 즉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 형평성 기능이 약화됐다고 지적합니다. 집값은 다시 오르는데 세금은 여전히 낮다는 것이죠. 실제로 한국은행 조사에서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차규근 의원은 보유 자산에 맞는 과세 정상화 없이는 부동산 불안과 양극화가 반복될 것이라면서 정부의 세제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집값은 뛰고 세금은 줄고 균형 잡힌 부동산 정책, 이제는 숫자보다 신뢰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상 오늘 아침 신문 주요 기사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TV뉴스 리뷰 함께 할 텐데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활약했던 에이펙 정상회의 뉴스 중심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아울러 북미 정상회담은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됐는데요. 관련한 소식까지 묶어서 TV뉴스 리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먹을 쥐는 특유의 제스처로 첫 인사를 건넨 트럼프 대통령. 국빈을 맞는 정부 의전에는 극진함이 묻어났습니다.
최고 예우를 상징하는 21발의 예포.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유세에서 사용한 팝송도 연주됐습니다. 공식 환영식은 더욱 화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전통 취타대가 호위했고 이 대통령은 황금빛 넥타이를 하고 맞았습니다. 황금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반영한 겁니다. 백미는 대한민국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 서훈 행사였습니다. 금 190돈, 은 110돈에 루비와 자수정 등이 박힌 무궁화 대훈장을 미국 대통령에게 수여한 건 역사상 처음. 굳건한 한미동맹을 향한 바람이 담겼습니다. 그런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겠습니다. Like to wear it right now. We'll cherish it. 신성함과 강력한 권위를 상징하는 천마총 금관 모형도 선물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연신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Very special place. Thank you very much. 이재명 대통령은 핵 추진 잠수함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영내 안보 환경에 대응할 필요가 있고 한미동맹 강화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우리 한반도 동해 서해에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정부가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해 운용하려면 소형 원자로와 농축 우라늄 연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원자력 협정하에서 미국 측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이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트럼프 대통령도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핵잠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서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 후속 협의를 해나가자고 하였습니다.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가 투자될 마스가 프로젝트. 한미 양국은 마스가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현금 투자는 물론 선박금융을 포함한 대출과 보증까지 포함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선박금융을 포함하여 우리의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는 한편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습니다. 석 달 가까이 끌어오던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됨에 따라 당장 25%를 적용받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는 15%로 내려갑니다. 자동차는 우리 대미 수출 1위 품목. 하지만 우리의 협상이 지지부진한 사이 경쟁 관계인 EU와 일본이 먼저 관세를 15%로 낮추면서 그동안 미국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우리나라 대미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25%에서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여 불리하지 않은 경쟁 여건을 확보하였습니다. 방한 직전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수십 년간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느냐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 의지를 재차 밝혔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런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은 첫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회담에서도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나눠 맡자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정하는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유럽과 중동 등 분쟁 지역에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앞장서 달란 겁니다. 김 위원장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의지 자체가 한반도 평화의 단초가 될 거라고 추켜 세우면서 만남 불발의 책임을 김 위원장에게 돌렸습니다. 아직까지는 김정은 위원장님이 대통령님의 그 진정한 내심의 뜻을 잘 수용을 못하고 이해를 못한 상태라서 불발되긴 했지만